예, 토요일 아침에 난데없는 총기 탈취 사건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다행히 4시간 만에 검거가 됐습니다. 자, 계속해서 자세한 얘기를 전문가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찰 출신 박상윤 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예. 우려했던 인질극이나 총기 사고는 없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서 그런데 이 총기 탈취 도주 좀 위험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살상 무기인 권총과 실탄을 가지고 밖으로 나갔다는 것은 이 흉기와 다름없거든요. 예. 네. 그 총으로 인질을 해가지고 범행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이 범인이 처음에는 총기로 자살을 하려고 했다가 여주인이 말리자 칼로 찌르고 도망갔다고 하는데요. 이번 범행을 우발적인 범행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계획된 것이라고 봐야 할까요? 저는 계획된 범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총으로 자살을 하려고 굳이 이 사격장에 가가지고 총을 갖다가 사격을 한 다음에 남은 실탄과 총을 가지고 바깥으로 나간다는 것은 좀 변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네, 저는 총기 탈취와 자살이라는 변명관에 좀 맞지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계획된 뭔가 또 다른 범행에 사용할 의도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경찰에서 이제 자세한 범행 동기는 조사를 하겠지만은, 자, 일단 저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상황으로 봐서는 계획된 범행이 아니었을까 싶다는 것이 지금 박 변호사님의 의견이신데, 자, 사격 연습장에서 20발을 사격을 하고 남은 실탄 중에 19발을 가지고 도주를 했어요. 자,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19발과 권총을 가지고 했습니다. 자살할 사람이면 굳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그다음에 택시를 타고 가다가 검거가 됐거든요. 예.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이 실탄 19발과 권총을 계속 갖고 있었다는 얘기는 뭔가 또 다른 범행을 하려고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인이 자살을 하려면은 굳이 택시를 타고 또 옷을 갈아입고 도주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추가 범행 의도가 분명히 있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범인이 지금 실내 사격장을 범행 장소로 택했는데요. 그럼 실탄을 얻으려고 실내 사격장을 택했을까요? 그 범인이 상당히 좀 치밀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실내 사격장에 이 권총이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리고 이 권총 관리라든가 실탄의 관리가 허술하다는 것을 범인이 직감을 하고 계획적으로 제가 볼 때는 범행을 저지른 것 같습니다. 예. 사격장에 이 총기와 실탄의 관리가 허술하다는 걸 알고서 제가 볼 때는 사격장에 들러서 총기와 실탄을 가지고 나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실내 사격장에 실탄 또는 총기 관리가 허술하다는 점을 알고서 범인이 이곳을 범행 장소로 이용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이렇게 실내 사격장에서 실탄이 직접 사용된다 이런 걸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좀 실내 사격장에서 이렇게 실탄과 또 그리고 권총이 이렇게 범행에 이용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허술한 관리를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실내 사격장 하면 공기권총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번과 같이 실제 경찰이 사용하는 총과 똑같은 총에다가 권총에다가 실탄도 똑같다는 것을 관리하고 있다. 민간인이 이걸 관리하고 있다. 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지방경찰청에서 생활질서과라는 곳에서 관리 감독을 한다고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너무 형식적인 관리 감독이지 않을까. 과연 실탄과 인명살상에 사용될 수 있는 실탄과 총기가 민간인이 어떻게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현행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좀 개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격장 관리가 민간인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방경찰청에서는
이거를 관리 감독만 합니다. 허가를 내주고 네. 형식적인 관리 감독만 합니다. 그 관리 감독이라는 게 뭐냐면은 실탄과 권총이 서로 분리돼 가지고 하고 있느냐. 예. 실탄 관리가 대장이라든가 이런 데 제대로 기재되어 있느냐. 이런 형식적인 관리 감독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 앞으로 실내 사격장 관리 감독, 지금 형식적으로 민간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자율적인 관리 감독을 하게 이렇게 놔두고 있는데, 자,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실내 사격장, 특히 이번과 같이 공기총이 아닌 실제 실탄과 권총을 사격할 수 있는 곳에서는 할 때마다 좀 경찰에서 좀 나가가지고 수시로 지금 월 1회 또는 1년에 한 2번 정도 형식적인 관리 감독에 그치고 있는데 수시로 나가서 확인도 해야 되고요. 또 이 사격장 이 허가권을 또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실내 사격장 관리도 그렇지만 또 개인이 뭐 총기를 가지고 있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총기 관리 실태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총기 관리 실태가 상당히 좀 허술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특히 민간이 갖고 있는 총기는 얼마든지 그 목적에 따라서 범죄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데 이거를 관리 감독하는 경찰의 부서는 생활 안전국의 생활 질서과에 불과합니다. 이것도 경찰서에서 거의 다 형식적인 관리 감독에 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엄격하게 좀 통제도 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제한도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격할 때마다 가까운 파출소라든가 이런 데 신고를 하고 또 파출소에서 나가서 관리도 하고 감독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다행히 그 총기 탈취범은 4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뭐 추가 범행이 없어서 무엇보다 다행스러운 일인데요. 자, 총기 탈취 사건과 관련한 문제점들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박상용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